근데 이제 교수님이 뭐 메타버스, 네. AI 네. 다각도로 이제 연구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는 자녀 교육 관련된 책입니다. 네. 2030 자녀 교육 네. 로드맵. 예. 근데 이제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약간 뭐라 됩니까? 좀 미래에 네. 대해서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교수님한테 되게 많이 찾아오시고 질문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독특한 케이스가 아마 일단 이제 친구들은 뭐 많이 물어보는 것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어떤 호텔에서 뭘 대접할 테니까 우리 아이 1대1로 한번 만나봐달라. 뭐 나쁜 건 아이를 아니고 만나달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 그런 학부모님들의 열정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떤 분들은 왜 이 미팅을 요청하는지를 거의 제안서 쓰듯이 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교수님 바쁘신데. 예. 그래서 보다 보면 제가 뭐 초등 중등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네. 저도 아이를 키웠고 또 교육 관련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미래를 자꾸 보다 보니까는 교육에 대해서 이런 공학 기반을 갖고 있는 학자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마련했죠. 예. 공학을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학, 네.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같이 이제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실제로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면 네. 학부모님들이 뭘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가장 많이 들어보는 질문 지금도 의대 가면 되겠냐? 야, 의대는 괜찮지 않냐 네, 여전히 네, 네. 이런 거. 예를 들어 회계사나 변호사 왠지 좀 불안해 보여요 교수님.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많이 아직 이제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10살 정도 11살 정도인데 그때는 아직 뭐 문과이가 또 안 정한 거니까 네네네. 변호사는 왠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의사는 괜찮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어요. 혹시 올해는. 그 아이들의 연령대가 얼마쯤 됐어요? 강남 기준으로는 10살이 평균이었어요. 제가 평균 내봤어요. 이거 몇 살이에요 몇 살이 물어봤더니 10살이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 미리부터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공부도 10살쯤부터 예. 의대 진학은 어떻겠느냐? 20년짜리 플랜이죠. 장기적으로 이제 20대 후반에 개원할 수 있으니까 20년의 플랜을 짜고 계시는. 전 되게 멋진 부모님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걸 갖고 뭐 나쁘다가 아니라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렇고 20년짜리 플랜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아이한테 20년치 고민을 미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이 이제 온전한 방향으로 풀어가면 좋겠죠. 하기사 국가도 보통 이제 한 10년 이상 가는 장기 플랜을 짜면은 뭐라고 합니다. 막. 예. 그 대통령 임기가 얼마인데 10년짜리가 되겠냐. 예. 근데 또 아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10년, 20년 플랜을 또 짤 수밖에 없겠고요. 막연하게나마라도. 제가 그런 부모님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혹시 그럼 뭐 아버님은 결혼하시기 전에 사모님하고 20년짜리 계획을 갖고 결혼하신 거죠? 그럼 되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멋져 보여요. 그런 부모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주신다는 점에선. 예. 근데 최근 2년 사이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이제 AI잖아요. 그렇죠. 챗 GPT가 공개된 기 전과 후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가 나뉠 정도로 네네. IT 역사가 나뉠 정도로 예. 그 사이에 학부모님들의 어떤 질문에 대한 방향이나 태도, 질문 네. 내용은 어떻게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AI 이전에도 우리가 뭐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생명공학 얘기도 많이 했었고 산업용 로봇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나머지는 발전 속도가 더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떤 핵심적인 큰 변화를 주기에는. 근데 이제 AI 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빨라서 이게 불안한 거예요. 너무 빨라서.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인간이 몸을 쓰는 직업보다 머리를 쓰는 직업은 훨씬 더 많고 보편적으로 소득이 좀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AI가 결국 인간의 머리 쓰는 직업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GPT를 직접 안 써보신 분들도. 네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런 과를 가게 되면은 나중에 화이트 컬러 직군으로 돈을 제대로 버는 걸까? 뭔가 내가 걸어왔던 길은 좀 달라질 것 같아. 우리 아이 길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이트 칼라에 있는 부모님들이 더 불안해하는 거네요. 네, 특히 현업에서 AI가 도입되는 걸 보는 분들은 회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저런 경우도 있죠. IT 계통이나 그런 데 보면 대기업들 기준으로도 작년부터 공채 안 하는 기업이 엄청 늘어났어요. 공채가 없어지고 있죠. 네. 사람을 뭐 적게 뽑는 것도 있지만 특징이 뭐가 있냐 하면 이제 무조건 뭐 A라는 대학에 B라는 컴퓨터와 관련된 학과 나왔다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하게 사람들 들여다봐요. 왜냐하면 사람 뽑을 때부터도 AI 도구화 시켜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구를 통해서. 그냥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우리나라에서 네. 최고 명문이니까 뽑아가 아니라 네. 사람 단위로 들여다보게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그때에서 지금 봄이니까 이제 안 잡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해서 10명, 5명 이렇게 뽑겠다고 생각하는 데가 많고 제가 관여하는 이제 작업 중에 하나가 제가 삼성전자 자금으로 6년째 사피라고 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이제 커리큘럼 짜고 운영하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 이 과정이 정말 신기한 게 1년에 한
학생을 3,000명 정도 뽑아요. 20대 예. 대졸자 미취업자들 중에. 예. 근데 이 친구들 순수 취업률이 85%예요. 좋은 기업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 그 청년들에게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처음에는 저희는 걱정을 했죠. 약간 낯선 대학, 생소한 지역에 있는 대학에 예를 들어 인문사회계통 전공자야 얘가. 네. 이 친구를 뽑아서 IT 교육을 아무리 삼성 커리큘럼을 돌린다고 해도 1년 만에 얘가 취업이 될까? 잘 돼요. 평가도 굉장히 좋고. 그 이유가 네. 상대방이 뽑을 때도 보게 되면 이 친구의 1년 동안 개발 레코드를 갖고 뽑는 거예요. 분석해서. 아. 근데 이걸 일일이 사람 눈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요즘에는 개발자들 뽑을 때 AI를 통해서 그가 했던 레코드를 분석하는 것들도 많이 합니다. 기업들이. 그냥 가르쳐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이 그 청년 사피라고 예, 사피.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가를 볼 수 있으니까. 네, 요즘 개발자도 뭐 기터버 같은 데 자기가 했던 거다 예. 레코드를 남기니까 그런 걸 눈으로 다 보려면 너무 복잡한데 아하. 이제 끌어다 분석하는 것처럼 마치 빅데이터 분석하듯이. 네.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요즘 또 채용 트렌드가 됐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배워 놓으면은 또 취업이 잘 된다라는 예. 거고. 근데 앞부분에 그 네. 의대 진학에 대해서 많이들 네. 물어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교수님은 단칼에 네. 아이들에게 지금 의대 진학을 준비시키는 건 위험하다라고 하시던데 예. 어떤 이유에서? 저는 일단 의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 의사라는 직군은 숭고하고 중요한 직군인 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솔직히 저와 만났던 부모님들은 내가 인류애가 넘쳐서 우리 아이 의사 만들겠다라는 분은 솔직히 적었어요. 근데 좀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좀 괜찮다고 보는데 예. 어떤 분 저한테 이 워딩을 그대로 썼었어요. 어떤 아버님이 의사의 ROI가 우리 아이한테도 통할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명함 드리면서 아버님 명함 줄 수 있나 해서 받아봤더니 뭐 투자회사에 있는 이모분이더라고요. 예. 금융. 그러니까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그 ROI가 금융 나오죠. 투자 대비 수익률. 예. 그래서 아버님 생각하는 그런 투자하고 수익은 어떻게 보시나 했더니 한 20년 가까이 최소 10에서 20억 가까이 투자해서 애가 이제 개원을 해. 그러면 의사는 정년이 없으니까 40년 동안 한 120억 정도 올리는 수익을. 네. 그럼 괜찮지 않냐. 어. 내가 뭐 지식도 물려줄 수 있고 돈도 물려줄 수 있지만 이게 최공고가 되게 명확하게 내가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좋다. 근데 나는 20억 투자해서 의사 되는 거는 잘 모르지만 그게 만약 맞다고 쳐도 120억 리턴은 안 들어올 것 같다. 이 아이가 지금 미래가 됐을 미래 때. 됐을 예. 때. 왜냐하면 지금 헬스케어 영역에서 AI가 주는 영향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학 분야의 AI 특허를 쏟아내듯이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해외에서 했던 의학 분야 AI 실험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것들이 많아요. 치과 영역에서는 뭐 AI가 로봇팔을 직접 움직여서 예. 인간 의사보다 8배 정도 빠르게 시술을 마쳤던 물론 테스트 케이스지만 그런 것도 나왔고 스탠포드 외과 팀들은 360도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의사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기구를 만들고 시작했거든요. 지금 수술방 장면 레코딩을 해가지고 네네네. 이런 게 점점 보급이 되면 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인간 의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폭보다 도구가 좋아지면서 인간 의사의 어떤 규모나 사회적인 대우는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 의사에서 수요가 로봇 AI 의사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특히 빨리빨리 보시니까 책도 대충 보시면 인간에서 10,000명이 다 사라지고 AI가 되고 인간은 제로가 되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맞아요, 저도. 네. 하지만 이제 인간에서 10,000명이 필요했던 직군에 뭐 몇천 명, 절반 이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좋은 도구가 이 역할을 보조해 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 이거라는 완전 별개로 네. 어떤 AI 기술만으로도요. 네. 근데 지금도 이제 로봇 수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한켠에서 의사 선생님이 잡고 계시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AI가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그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다빈치 로봇이라고 해서 로봇팔 나오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미 특허가 풀렸거든요. 특허 기간이 종료돼서 이거 이제 분해해 가지고 다르게 개조하는 팀들이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그중에 이제 AI 붙여갖고 자원 오퍼레이션부터 AI가 집도율을 높이게끔 하는 것도 이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호. 그것도 많이 아마 여쭤볼 거예요. AI 시대에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말 맞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질문. 현재 제가 그냥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건 상담사들이에요. 상담사요? 상담사가 뭐 텔레마케터 측면의 상담사도 있고요.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집단 해고된 케이스 보고가 됐는데 네. 손해사정인들이었어요. 어떤 보험회사에. 아하. 그러니까 그 회사가 AI 챗봇으로 실험을 몇 달 돌려봤더니 괜찮다.
근데 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율은 있어요. 인간이 네. 필요한 시점도 있고. 네. 그래서 인간을 소수만 남겨놓고 2만 명 가까이를 일시에 해고했던 케이스도 보고가 됐습니다. 그 상담사는 이제 콜센터 콜센터 쪽. 같은 그런 상담사분들. 손해사정사까지도 대체가 돼요.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몇 대 몇, 그렇죠. 누구한테 더 손해 네. 비율이 더 높고 네. 누구한테 책임을 더 물어야 돼 이런 네. 거 하는 사람들까지도. 실제 은행에서도 보면 여신 심사도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그 데이터를 긁어다 이미 쓰고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최종적으로 인간이 봐요. 근데 이게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까지 그 고객하고 실갱이하고 자료 주고받는 이 로드가 엄청 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결과만 리포트 나와 있으면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문제가 없는지. 사실 이것도 근데 1차적으로 그 손해사정 했던 것과 최종 컨펌 해주기 전에 이것도 묶어가지고 AI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긴 해요. 이 다음 걸 인간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이 훨씬 더 좁혀지지만 책임감은 더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하. 역할은 좁아지지만 책임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직업군들이 얼추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 직군의 특성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매뉴얼화돼 있어요. 우리 손해사정 업무도 아. 법전처럼 뭔가 매뉴얼 내에서 찾아주는 거잖아요. 경로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면서 업무의 턴오버,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가고가 많아. 아하. 그리고 비슷한 게 계속 발생해. 요런 직군들이 좀, 그래서 제가 아까 텔레마케터 말씀드린 게 비슷비슷하거든요. 상담사의 직군들이. 업종이 달라도. 요 분들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AI가. 이미 뭐 보이는 ARS, 네. AI 콜센터 많아지고 네. 있잖아요. 예. 뭐 말씀만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답변을 해드립니다. 짜여진 알고리즘에 의해서 답변이 또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최근에도 콜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게 맞아요. 최근에도 흐름이기도 하고 이미 네. 매뉴얼화되어 있는 직업, 매뉴얼을 그냥 따라서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하는 정신노동 혹은 네. 화이트 칼러 내에서도 매뉴얼화되어 있는 직업들이 네. 위험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뭐 변호사 제 친한 변호사 중에서도 그 리갈테크라고 해가지고 AI 전문가 맞아요. 변호사 서비스를 만드신 분들이 계세요. 예, 예. 그분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본인이 변호사라는 직군을 갖고 있지만 마치 앞서 언급한 의사처럼 이게 과거의 그런 영화를 계속 유지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키는데 자동화 시키기 굉장히 편한 게 이건 물리적인 오퍼레이션이 별로 없어요. 결국 텍스트와 데이터 문제거든요. 판례 분석하고. 네. 근데 사실 저건 있죠. 아무리 그래도 고객을 만났을 때 신뢰감이 있죠. 사람이 아직까지는 화면에 있는 AI 챗봇보다 인간 변호사 만나고 악수 한번 하고 차 한잔 마셔야지 왠지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고 또 하나는 그들이 라이센스 직군이다 보니까는 허가의 문제는 있어요. 하지만 역사가 봤을 때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끝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게 효율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시장은. 네네네. 예. 근데 어떻게 보면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판사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판례를 예. 따라서 하고 요즘에 그 뭡니까 이거 예. 판결문. 판결문. 판결문도 AI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안이나 대안 같은 건 받아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판사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제가 올해 1월부터 11월 때까지 예. 사람들이 그 유튜브나 신문 기사 댓글 반응을 좀 대규모로 긁어서 분석해 봤거든요. 한국인이 AI로 대체될 가장 많이 바라는 직업, 바라는 희망하는 직업이 판사였어요. 예. 판결에 또 이제 불만도 있고 불만이 뭐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예, 그러니까 30까지 그런 것 가고 막 같아요. 하긴 예, 하는 건데. 예, 예.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실제로 네. 판사도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보세요? 판결문에 대한 어떤 그 초안이나 대안을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판사도 많은 그 리서치 작업을 하면서 결과물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네. 이 도달하는 작업을 단축시켜 주는 데는 굉장히 큰 도구가 되는데 판사들을 사라지게는 못하게 하는 게 판사는 말 그대로 판단하는 직업이거든요. 네네 판단. 또 때에 따라서는 누가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지만 판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저는 인간 판사의 역할이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판단과 책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코드한테 맡길 수 있을까? 전 대안을 뽑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보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걸 맡기지는 못한다. 그걸 맡기면 결국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터미네이터 속의 예. 스카이넷처럼 아. 기계가 주도권을 갖고 있고 인간은 복종하는 존재처럼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까지 AI에게 다 맡겨버리면 사실상 인간의 어떤 사회 규범에 대한 주도권까지 AI에게 내주는 개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물리적으로 데이터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예. 인간이 최종적으로 그 권한은 AI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네, 개념일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일부 넘겨준 거 살짝은 있는 게 예, 내비게이션도 AI인데 대부분 아. 운전자가 내비 따라서 운전하거든요. 예. 그러면 시키는 대로 가죠. 인간의 공간 지각력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 어떻게 무슨 SF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AI가 진짜 뭐 의식이 있다라고 치면 인간의 공간 지각력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막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길 생각하지도 마. 맞아요. 운전만 해.
근데 뭐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판단을 따르면서 공간에 대한 판단력이 낮아진 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어디 책에서 봤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영국 런던 택시 운전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수십 년간 운전 잘하신 분들은 해마라고 하는 기억력 네. 관장하는 영역이 네. 되게 커졌다고. 네. 근데 그 운전을 그만두니까 점점 작아졌다고 다시. 실제 내비게이션 많이 쓰는 집단하고 실험을 해보면요, 예. 그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게 관찰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도구를 도입하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독도법에 대한 것도 계속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길 찾아가는 거. 모든 게 망이나 기계가 안 됐을 때 예, 그렇죠. 군인들이 길을 모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북극성 보고 찾아가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훈련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랑 나침반 딱 주고 야 찾아가 그러면 이제 네. 다 예? 예. GPS는요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근데 나중에 인간이 모든 걸 다 AI에게 내줬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예. 기술은 될지언정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직업이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좀 위축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조 기능을 네. AI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단독 법원이 아니라 합의 보는 법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판사 세 네네. 분이서 같이 예, 하시는 예, 예. 그런 한 분 정도는 또 AI가 대체할 수도 있을 그것도 것 가능하죠. 같고요. 저 흥미로운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폴란드에 그 럼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럼주. 럼주 만드는 회사 중에서 하나가 미카라고 하는 AI CEO를 도입을 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사실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대표이사가 등기가 안 되니까. 네네네. 근데 형상화를 시켜놓고 해서 이제 회의할 때 같이 딱 세워놓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주관을 버려라는 거죠. 인간의 주관이나 편견. 그래서 대표이사라는 걸 직함을 달아놓으면 그래도 사람 좀 더 존중하면서 얘기를 들을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케이스를 도입한 회사들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 진짜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 이런 예, 식으로요. 예, 중요한 의사결정도. 예. 신기합니다. 근데 앞부분에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 자체는 당연히 사라질 수는 없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의사라는 직업도 유지가 되되 어떻게 네. 보면 그 모수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 아니면 좀 이거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숫자가 줄 거라고 봐요. 절대적인 줄어든다. 숫자가? 네, 되게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원격 진료에 대해서 생각도 잘 안 했었잖아요. 근데 그쵸. 겪으면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주기적으로 먹는 약은 닥터나우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료해서 먹거든요. 아하. 근데 그 온라인으로 진료하는 의사분들을 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훨씬 빨리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는 하루에 만약 20명 봤다고 치게 되면 그걸로 하게 되면 한 두세 배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뭐 번호표 뽑고 예진 보고 기다리고 들어왔다 네. 나갔다 하고 그런 네. 시간만 아껴도 네. 훨씬 더 능률이 또 높아질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유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 인류가 지금 현재 지구 인류가 80억 정도라고 보는데 유엔의 예측을 봤을 때는 아무리 증가해도 100억 안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어떤 자원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인구가 증가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제약이 되어 있고 그나마 의료 서비스의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건 고령화, 고령화. 때문인데 네네네. 저는 고령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보다는 AI나 그런 디바이스로 인한 인간의 대체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또 하나가 더 있는 건 올해 노벨 화학상 받은 게 하사비스잖아요. 예, 데니스 예. 하사비스. 그 예전에 알파고 만들었던. 네, 알파고. 그 알파폴드 2라는 예. 단백질 구조 분석하는 도구, 그걸로 인정받은 건데 제가 지난달에 네이처 논문 봤더니 이제 알파폴드 3에 대한 예. 소스 코드 갱신된 것까지 싹 다 공개했더라고요. 마음대로 갖다 연구하세요라고. 뭐 신약 개발을 하든 뭘 네, 하든. 신약 개발. 오. 근데 그렇게 해서 진짜 약이 좋아지게 되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병원을 덜 가는 이유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약을 마트에서 막 팔잖아요. 사람들이 약을 먹고 대충 해서 병원 안 가는 건데 지금 그건 리스키한 거지만 만약에 알파폴드가 정말 의학 발전 서포터를 해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인간 의사의 역할은 좀 줄어드는데도 기여가 된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왜냐하면 알파폴드에서 가장 꿈꾸는 게 궁극적인 약 중에 하나가 암 치료제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의사를 만나는 비율은 더 줄어들겠죠. 신약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도 확 줄일 수 있다고 하고. 그게 다 오픈소스로 공개가 된 거예요? 예. 하사비스가 연설에서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생명과학자들 연구 시간을 수십억 시간 단축시켜줬다. 사람들이 다 동의. 저거 뭐 거만한 얘기가 다 동의합니다. 끄떡끄떡.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AI가 확실히 많은 편익을 주고 예. 비용의 절감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데 당장 개개인 입장에서 봤을 땐 당장 내 일자리, 네. 내 자녀의 일자리 그쵸.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을 시키면 됩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을 직업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직업이라기보다 특성을 좀 보면 좋겠는 게 특성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판사나 뭐 변호사에서도 또는 뭐 어떤 손해사정인만 봐도 판단하는 직종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판단을 해야지만 저희 책임질 수 있는 거. 즉 인간한테 필요한 역량이 판단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기업에서 피라미드 구조에서 아래 직급들을 보게 되면 판단을 스스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판단은 이제 이른바 관리자, 네, 책임자가 관리자.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신입사원들 보면 다 어려워하는 게 들어가자마자 자꾸 자기 리더처럼 대한대요 회사에서. 데이터를 다 주고서 예, 네가 해봐. 당신이 이제 기한을 해오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가지고 오라고 아예. 요즘 신입사원은 네, 원래는 이제 나는 자료 조사하고 약간 허드렛냐 하는 사람 같았는데 예. 회사에서 점점 더 도구가 좋아지다 보니까 도구를 막 연결을 해주면서 개인을 리더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없던 시절에는 한 3년차, 5년차까지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됐는데 네. 도구가 좋아지니까 예, 2년차, 3년차도 예. 예전에 막 과장팀장이 하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례로 뭐 만약에 예전에는 엑셀 같은 거 돌려가지고 막 데이터 뽑아가면 이제 그거 갖고 회의할 때 신입사원 설명해 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돌리지 않아도 데이터 분석을 AI가 도와주다 보니까는 네가 분석만 할 필요가 없지. 야, 네가 스스로 결정을 해갖고 한번 나한테 설명을 해줘까지 요구하는 거죠. 판단력이 중요해집니다. 이야, 도구의 힘이 강력해질수록 인간의 판단력이 중요해진다. 저만 봐도 저희 원생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뭐 3일 뒤에 어떤 논문 2개씩 읽어서 서로 리뷰해주자 예, 스터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리뷰 정도는 AI가 해주거든요. 해줘요. 아니 해외 논문이 제가 모르는 분야 요즘에 이렇게 저 GPT $200짜리 쓰는데 와. 그럼 이제 걸어놓고서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리뷰를 잘해줘요. 박사 3, 4년 차가 리뷰하는 수준만 해와요. 해외 논문 같은 해외 것도요? 논문 같은 것도.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들한테 너도 똑같이 그렇게 해와.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던 전제하에서 넥스트. 시켜보는 거예요? 네, 넥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 학생들도 이제 원래는 이거 교수님이 무슨 얘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리뷰면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리한 거에 대해서 2차, 3차 생각을 해갖고 이제 회의 들어오지 않으면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예. 더 힘들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네. AI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네, AI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더 고등해져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기존에는 학생들이 만약에 1, 2, 3 논문을 각자 분석해 오면 저는 그걸 보고서 예. 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거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제가 얘기를 끌어나갔는데 어. 그게 아니라 다 1, 2, 3 논문을 한꺼번에 다 보고 오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물어보죠. 논문 다 보고 왔으니까 어떤 거 했으면 좋겠냐고 먼저 한번 얘기해보라고. 예. 피곤해진다. 이게 피곤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예. 어찌 보면 사람들은 다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뭔가 꿈을 펼쳐보고 싶다. 근데 늘 나는 방향키가 없이 엔진 또는 뒤에 있는 역할이었는데 방향키를 내가 일부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기회도 될 수 있지 않나. 이 기회가 좀 아직은 좀 버겁지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야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그 핸들, 방향타를 쥘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버거운 거고, 네, 전 아직 판단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데요. 왜 저한테 벌써 핸들을 맡기세요? 저 무서워요. 네, 저는 그냥 옆자리 조수석에 달래요라고 하는 거고, 어떤 맞아요. 사람들은 오케이 기회다. 내가 잡고 한번 풀악셀 밟아볼게 막 이런 거고. 제 제자 중에도 나이가 뭐 34 정도 되는 젊은 친구인데 영상 쪽을 이제 학사 석사 공부했어요. 예, 영상. 근데 박사를 이제 저희 레벨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도 원래 경로라고 하게 되면은 졸업 후에 그런 어떤 뭐 제작사나 프로덕션 가가지고 뭐 박사를 땄다고 해도 중간이나 그 아래쪽에서 시작을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이 친구는 아예 회사를 차렸어요. 본인 영상 관련된 거로 AI 도구로 사람이 많지 않아도 기획부터 해서 제작까지를 AI로만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자기가 AI 기반 제작사 대표. 옛날에 대표가 되려면 한참 걸렸었는데 대표가 돼버린 거죠 그냥. 기획부터 제작까지. 예. 하기사 그게 또 가능한 시대죠. 네. 최근에도 뭐 소라도 그렇고 네. 비오입니까 배오입니까? 구글에서 공개한 거 예. 비오2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저도 이번 학기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숙제가 한 학기 과제가 1인당 하나씩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만드는 거였어요. 영화를요? 예. 40대 50대 MBA 과정 학생들한테. 반응이 어떻던가요? 학생들 반응. 처음 학생들이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되냐고. 우리가 자기 영상 쪽 공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AI 잘 못 다룬다고.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걸 한 학기라고 계속 한 것도 아니고 실제 툴 같은 거 알려준 건 3주 정도밖에 안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인당 3, 4분 정도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시놉시스 잡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회사에서 만들었던 문제는 다 기획서나 보고서거든요. 업무용. 네네네. 그럼 인문학적인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AI 도움 받아가면서 인터뷰 해가면서 시나리오 작업하고 그걸 바탕으로 영상 음악 다 만들어서 완성까지 했는데 30명 중에 28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한. 거의 그럼 그분들은
AI 서비스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뭐 런웨이나 그때는 이제 소라가 아직 공개되기 전이어서 런웨이를 썼고 뭐 미드저니 같은 거 쓰고 음향 같은 경우도 11랩스라는 거 써서 더빙 쓰고 그러니까 100% AI로 만든 거예요. 제작은 어떤 인간의 성우를 쓴다든가 직접 그것도 아니고. 카메라를 찍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예. 근데 그렇게 한두 번 해보면 처음에는 네. 되게 난해했던 사람들이 네. 나중에는 쉽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잘해요. 퀄리티가 저희는 그 영화제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KH 뭐 영화제 해가지고 트로피도 만들어서 주고 반대로 학생들도 저한테 교수님 덕분에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됐고 주인공이 됐다 해서 또 트로피도 하나 주고 해서 저희끼리 축제를 한번 했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초반이니까 그런 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반응이 나올 네. 텐데 이 영상을 불과 한 2, 3년 뒤에만 봐도 아유 저때 저 사람들이 저런 얘기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 맞아요. 반응이 그럴 나올 것 진짜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빠르니까. 예. 그래서 교수님이 약간 그런 숙제를 내주시더라도 한 6개월만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그때 봤던 원웨이보다 지금 어. 구글이나 소라 서비스가 더 편하니까. 좋긴 좋아요, 사실. 예. 너무 빠릅니다. 예.